안녕. 자, 봅시다. 이번 시험은 올해 첫 모의고사였죠. 그쵸?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다 풀어보셨죠? 뭐,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제들을 다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N수생 학생들은 뭐 학원에서 풀었던지 아니면 시험지를 개별적으로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봤던지 문제를 다 풀어봤을 겁니다. 그쵸?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네, 재종반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날, 문제를 풀 때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갖고 문제를 풀어봤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긴장감 있게 문제를 풀어보자.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재종반 학생들이 도발을 했어. 뭐라고 도발했냐면, 선생님 모의고사 보면, 뭐 수능 보면 100점 나와요? 막 이런 거 도발을 해. 작년에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오기가 생기잖아. 욱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 그럼 내기하자. 이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시험지 받았고 시험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를 풀어. 그치?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재종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짓궂다는 게 이런 거야. 어떤 학생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가져와, 문제를. 막 생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이상한 문제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막 이래. 선생님, 이게 답이 3번이라는데요. 왜 저는 저 3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문제 본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같이 보자, 한번.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다 보면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절대 답이 3번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문제 이상한데? 야, 이거 답이 절대로 3번일 수가 없잖아. 막 이러면 애들이 막 반응이래요. 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 감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시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던 건 20번을 풀고 21번을 들어가는데 딱 21번에서 느낌이 딱 오더라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다를까? 마지막 문제까지 딱 풀고 나서 들었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이번 시험은 진짜 아이들에게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진짜 높았을 시험이다. 그러니까 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의 오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가 가서 왜 그랬는지, 어려웠다고 얘기하면서 왜 오답률은 높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할 텐데, 네, 뭐 오답률은 높지 않았지만 문제 진짜 역대 아마 많이 정말 높은 체감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온 학생들에게는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문제가 확실히 어려웠다라고 그런 말도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극악의 난이도였죠. 작년 6평 네, 시험지와 견주어 보면 작년 6평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6평과 좀 견주어 볼 만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6평 시험이 진짜 극악의 난이도였잖아. 뭐 거의 1등급 비율이 1점대 초반에서 막 잡힐 정도로, 그쵸? 맞아? 그러니까 작년 6평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웠던 이유는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지문의 난이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은 매력적인 오답이 진짜 막 문제들 곳곳에 포진돼 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문의 내용이 어려웠다라기보다 지문을 이해했지만 매력적인 오답을 넘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거지. 거기서 다 애들이 갈리면서 막 오답률 비율 높아지고 막, 네, 그랬던 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은 살짝 다른 각도에서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좀 여러분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자, 한번 왜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일단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3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겠지. 그치? 자, 보세요. 오답률 상위 12위를 한번 봅시다. 1번은 첫 번째 오답률 1위는 39번이었습니다. 이번에 39번 문제가 이번에 순서 삽입 문제가 진짜 좀 까다롭게 나왔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하게 어떤 그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당연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의 눈에는 찾기 쉽지 않았던 예전의 문제랑은 약간 다른 방향성에서 좀, 네,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었을 거고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39번이 69%로 오답률이 1위였죠. 아이, 무슨 69%인데 뭐가 오답률이 높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면 진짜 평이한 수준, 다른 모의고사였으면 거의 뭐 이렇게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오답률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답률이 낮았던 건 한 가지 이유를 말해보자면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번 시험의 특징은 진짜 지문이 깔끔했고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버티고 내려가면 정말 선지에선 정답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답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았던 거지, 지문 자체의 퀄리티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던 문제가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가 2위였죠. 66.3%. 그리고 33번 문제가 64.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36번, 그 다음에 34번이 뒤를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30번의 어휘 문제는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올 때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30번이 오답률 상위권에 들어간 건 그렇게 뭐 놀라울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 보면 전통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순서 삽입 유형하고 빈칸 유형이 오답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38번이 6위를 차지했고 21번, 37번, 42번, 32번 순으로 학생들이 보통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들이 대다수의 다 오답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였다. 정도로 우리가 오답률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진짜 학생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시험이 맞다라는 거였죠. 그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리스닝부터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리스닝 6번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이 많을 거야. 제가 학생들에게 눈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야, 리스닝 문제 풀 때 너네가 독해 문제를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독해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리스닝 문제를 놓쳐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리스닝을 틀리게 되면 진짜 아까운 거야. 절대 리스닝을 틀리면 안 돼. 라는 얘기들을 강조합니다. 리스닝에 한 문제도 2점이고요. 빈칸 31번도 2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 리스닝 문제 틀리면 답이 없죠. 근데 이번에 리스닝 문제가 그 계산 문제 있죠. 그쵸? 6번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잡을 정도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 있잖아. 계산 문제 풀 때는 뒤에서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확신이 없으면 계산 문제 풀 땐 독해 문제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계산 문제는 그냥 오롯이 계산 문제 리스닝 들으면서 그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만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좀 남자 발음이 좀 이렇게 어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어휘의 레벨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비해서 전반적인 어휘의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통계를 신봉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게 통계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경우들을 막 살펴봅니다. 역대 이제 이럴 때는 어땠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3월 모의고사가 어떤 어휘의 레벨이 되게 높은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의 전반적인 모의고사를 다 분석해봐요. 걔는 어땠을까? 이런 걸 분석해 보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나 수능을 출제하는 집단들을 한번 분리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평가원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출제하는 교육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설이 있을 건데요. 일단은 사설은 좀 제두고 평가원과 교육청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평가원과 교육청의 관계를 약간은 좀 이게 방송으로 잘 적합한지 모르겠어. 사실 뭐 교육청 출제자분들이 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진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보시진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말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정도의 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관계를 알아요?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쵸? 막 6살 때 막 바이올린 연주하고 막 아버지 친구들하고 막 합주회를 열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모차르트는 신동소리를 들어서 천재였지, 음악에. 그쵸? 이에 반해서 살리에르는 노력파였어. 그러니까 늘 만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만년 모차르트에 가려진 2인자였지. 그러니까 살리에르는 어땠을 것 같아?
늘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맞아요? 모차르트는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야. 사실 살리에리는 진짜 평생을 자격지심 속에 모차르트를 시기하면서 살다가 죽은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리에리를 죽인 건 어떤 노안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격지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네, 알아서 편집팀이 너무 세면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에서 어휘의 레벨이 되게 높아졌을 때 그해 시험이 어땠냐면 평가원 출제진들이 한번 볼 겁니다. 이게 3월달 모의고사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그해 모든 시험의 출제자들이 3월달 모의고사는 네, 그해를 시작하는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요. 평가원에 출제진 분들도 아마 3월달 모의고사를 분석을 했을 겁니다.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개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셨을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었을까? 3월달 모의고사가 어휘의 레벨이 이만큼 높아졌어. 그러면 평가원 출제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3월달 모의고사 교육청 출제진 분들이 어휘의 레벨을 이만큼 높였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겠네? 그럼 우리가 6평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레벨을 좀 낮춰주자. 이런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평가원은 프라이드가 있는 집단입니다. 그쵸? 아마 이런 느낌이겠지. 3월달 모의고사 이렇게 났다고? 그래, 그럼 우리는 품격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보통 그해 6평이랑 9평은요, 진짜 어휘는 깔끔하면서 난이도가 진짜 높게 출제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 6평에서 딱히 보여줬어. 그러면 자격지심이 있는 교육청에 출제진 분들은 어떻겠니?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10월 모의고사쯤에서 진짜 확실하게 태클을 걸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어때요? 문제 난이도가 진짜 이때는 정말 불수능이 나올 정도의 그 어렵게 영어가 문제가 출제되는 느낌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건대 올해 3월달 모의고사가 어휘가 이렇다면 올해 전반적인 어휘의 수준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진짜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어휘의 레벨이 상승했다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느꼈어요? 저는 느꼈는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건 21번하고 20번하고 21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출제됐던 20번과 21번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문의 길이가 한 3, 4줄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작년 교육청 모의고사도 가지고 있고, 올해 3월달 모의고사도 한글 파일로 제가 다운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DF 파일에서 변환된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글 파일의 폰트가 작아졌어. 작년 모의고사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편집을 해야 되니까 한 면에 깔끔하게 한 문제가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중간에 잘려서 다음 면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넣으려고, 지문의 길이니까 이걸 넣으려고 좀 짧게 이렇게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PPT 화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께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럼 PPT를 만들 때 보통 21번 막 20번 이네들은 딱 PPT 화면 한 2판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판이 넘어가. 네, 그거 보면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게, 선생님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진짜 문장 수가 길어졌을까요? 문장 수가 늘어났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문장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길어졌어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죠. 느꼈습니까? 문제를 풀어봤으면 느꼈을 텐데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문장,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구문의 복잡도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당연하겠지. 긴 내용을 한 문장 안에 담으려면 정말 많은 어떤 구문의 구조가 복잡하게 짜여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문도 학생들에게는 쉽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어휘가 약하고 해석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진짜 이번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눈여겨볼 거는 소재들이 새로운 소재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죠.
맞아요. 빈칸도 그렇고 대입학에서도 그렇고 순서 삽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거고,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문해력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을 했는데 도대체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그죠?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뭐 21번에도 그렇게 문장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21번 같은 경우, 뭐 23번 같은 경우, 30번, 그다음에 32번, 33번, 34번 쭉 마찬가지죠. 문해력을 진짜 많이 요구하는 문장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거고, 여기서 좀 갈린 학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 전반적으로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어렵게 느껴진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유평하고 비교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좀 어려웠을 시험이라고. 그게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지만 지문 자체의 퀄리티나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라는 거지. 지문을 읽고 해석으로 풀었던 학생들은 아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건 내가 옳았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지문의 논리구조에서 강조했던 방향성이 옳았다. 해석에 함몰되지 마라. 제가 거기서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 그치? 해석에 함몰되지 마라. 지문의 구조를 잡아서 흐름을 잡아라 라고 많이 강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대로 밀고 나갔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계속 밀고 나갔던 학생들은 정말 어렵게 느껴졌을, 네,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총평을 내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 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세는 어때야 될까?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 단어 많이 안 외웠던 학생들, 또 그 다음에 해석 연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학생들,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휘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 연습에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이거야. 독해력이 상승을 해야 돼요. 문제들을 풀려면 독해력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어휘 암기랑 해석 연습이에요.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독해력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막 뭐 단어의 감으로 문제 풀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풀 거야? 그러다가 계속 중요한 시험에서 갈렸잖아. 이젠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올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단어의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단어 진짜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해석 연습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해석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 두 번째, 해석에 함몰되지 마라. 이건 해석으로 풀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해석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에 함몰되지 마라는 건 독해력이 좀 약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좀 더 제가 강조되는 말일 수가 있는데, 진짜 꼼꼼하게 해석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잡아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땐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진짜 지문의 구조를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문은 제가 영어 지문 논리구조 강의에서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 그치?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을 거다. 그 방향성에서 직선을 그어 내려갈 거고 덩어리를 지을 거다. 청킹.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쵸? 그 방향성에 입각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네, 또 앞으로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치? 자, 지문의 구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어느 정도 해석이 안 되면 지문의 구조를 어떻게 보겠어요? 맞아? 해석에 함몰되지 말라는 건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해석 연습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3월달 모의고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될 것 같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쵸? 아, 내가 이번 3월달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쵸? 3월달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몇 점인지 평가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약점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어요. 틀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틀린 문제들을 분석하세요. 오답은 당연히 하라는 거고요. 오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틀린 문제들을 분석하셔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분명히 틀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단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문장 구조가 되게 빡세게 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틀렸다든지, 선지에서 내가 명확하게 지문의 인과관계를 잡아서 선지를 고르지 못했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쵸? 그럼 그 이유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 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 시험까지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보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야죠. 이렇게 잡아나가셔야 돼요. 3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딱 이 이유 때문이다.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잘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네, 점수해가지고 막 멘탈 나가고 막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약점들을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험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부터 대입과학부터 시작해서 빈칸, 순서 삽입까지 중요 유형에 대한 해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따 봅시다. 안녕.